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김치 프리미엄이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마이너스 6%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 우리 한국 시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6%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국내 시장이 왜 이렇게 침체기인지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건 지금 한 발 물러나 있는 건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시총 상위에 있는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이제 올라가서 아직까지 200까지는 못 갔지만 200을 넘는 시세가 오는 것도 아마 조만간은 아니겠지만 머지않아 저는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걱정될 만큼 투자는 할 필요 없다. 오늘도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코인들이 다 지금 비트코인부터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는 좀 약간 조심스럽거든요. 이럴 때가 좀 약간 조심스럽게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불장이라고 오히려 외치기보다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차트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겠지만 딱 요거대로 요 어깨, 머리 그리고 여기 어깨가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우위를 올라가는 우위의 장세가 벌어지진 않을까?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하락하는 장세, 50까지 쭉 떨어지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패턴 자체는 그냥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도미넌스 자체는 지금 62.35로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똑같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이더리움이 조금 더 우위에 있어가지고 올라가주는 건 사실이긴 한데 도미넌스 자체가 뭐 이렇다고 해서 지금 확 꺾이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하고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나쁘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린 컬러가 도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쨌건 코인이 우위의 장세가 쓰면 보통은 이 달러 인덱스가 달러는 보통 빨간색이거든요. 이렇게 핑크색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전체가 다 그린 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아이러니하게 아마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S&P 500 지수,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달러 인덱스도 61.26인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전체가 다 그린 컬러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없었던, 전례 없었던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고, 찐 녹색 컬러로 이더리움이 우위하는 지금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폭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미넌스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이 달러 기준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알트 장세라고 보면 되는데 진짜 메가 하이퍼 울트라 알트코인 장세가 오려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저는 춘절은 끝나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춘절은 끝나야. 근데 어쨌건 지금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제 고맙기도 하고 어쨌건 한편으로 그렇게 느끼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춘절 구간이 이제 머지 않았어요. 우리 설날 연휴가 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춘절이라는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하냐면 이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부터 비트코인 마이닝하고 관련된 거 거기다가 투자 시장에서도 USDT와 USDC가 주도해서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비하인드에서는 중국이 움직이는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힘도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어쨌건 춘절 이후에 그러니까 11일 날부터 17일 날은 어느 정도 이제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보통 여태까지 이제 지금 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춘절 이전에 한번 꺾이는 장세가 한번 오거든요. 그리고 춘절 동안은 그냥 스테이블한 장세로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하락을 위한 상승이 아닐까라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럽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거는 풀베팅에서 100% 풀베팅 하시기보다는
빼두신 거는 지금 전략적으로 약간 밀어두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개중엔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빠져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업비트 대 바이낸스, 여기 보시면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거의 6% 근방까지 있어요. 거기다가 폴카닷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의 현재 이제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여태까지 코인 시장에 있으면서 마이너스 역프리미엄이 이렇게까지 생긴 거는 처음 보거든요. 보통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얘기 다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장세가 오면 저 조회수도 보통 5만 회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4만 3천 회, 4만 6천 회 막 요 정도예요. 그것만 봐도 지금 시장 장세에서 개인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좀 위축돼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아마 XRP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BTT에 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오늘 약간 미온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윗꼬리가 말려서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BTT는 예전에 한 번 손대고 그 다음에 이제 손대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손댔을 때가 제가 7원일 때, 그러니까 0.77일 때, 네, 0.7일 때 해가지고 이거를 1.4인가 해서 2배 정도 남기고 그냥 판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짤짤이 하신다고 이제 저한테 돈 주셔가지고 그거 이득 남겨서 어머니한테 이제 드렸는데, 트론하고 BTT는 같이 가죠, 보통 보면. 근데 트론이 어쨌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A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BTT도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단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트레이딩을 하실 때 뭐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잖아요. 보통 보면, 통상 보면. 그러면 1일 차트나 뭐 30분짜리, 1시간짜리 이런 거 보지 마시고 1일 차트나 월봉 있죠. 그걸 보시고 바닥을 막 이렇게 다지고 나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신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BTT나 트론에 관해서 좀 약간 답답하다, 짜증난다, 손절할까 막 이러신 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때 매수. 그러니까 요 정도 때쯤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XRP도 마찬가지로 물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요럴 때는 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상승할 때 있죠. 요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요 부분이나 요 부분에 이제 매수를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게 말리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XRP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때 300원일 때, 그죠? 소송당했다, 뭐 어쩌저쩌고 했을 때 그때 216원인가? 거기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탄 사람들은 진짜 강심장이고, 진짜 전략가인 거고, 300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301원, 305원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원화로에서 매집을 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막 이렇게 올라가면, 급작스럽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수익은 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떤 코인이 됐던. 어쨌든 지금 현재 윗꼬리가 이것도 말려서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데, 너무 걱정하실 코인은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루나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작년서부터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간간히.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익절을 아마 요 근래 하셨을 텐데, 워낙에 급격하게 쐈죠, 사실은. 1월 14일 날, 15일 날, 17일 날부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급격하게 쐈죠. 지금까지 이제 급격하게 쏴서 그저께부로 아마 익절하고 나오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말렸잖아요. 윗꼬리가 중심선 이하까지 떨어진 건 아니지만 윗꼬리가 말렸다는 얘기는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쐈지만 사실 중심선까지, 요 부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은 두시되 한 요 정도 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급격하게 쌌기 때문에. XRP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타면 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도지코인, 앨런 머스크가 요즘에 이제 한참 간간히 이제 언급을 해가지고 이 코인도 막 급격하게 막 쏘고 막 이랬는데, 연구 개발진이 뭐 이 도지코인이 생성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은 다른 코인들보다 오히려 더 오래된 코인이에요. 그리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A 점수를 줬잖아요. 이것도 사실 관감은 안 되고, 보시면 건강도가 39포인트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상승한 거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지 아니면 개발진이 도지코인에 관해서 뭔가 업데이트를 뭐 중요한 걸 했는지 그게 복합적으로 아마 연결이 된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비트맥스에 제가 알기로 상장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맥스도 코인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선물 위주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거기 상장시켰다는 의미도 간과하시면 안 되고,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뭐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되게 이례적인 게 뭐냐면, 시총 상위에다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고 OTC 마켓하고 연결돼 있어서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지만, 여기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A하고 B를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경계선을.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라이트코인은 저는 좀 적극 추천은 안 드려요. 이런 측면에서는. 물론 뭐 시총 상위에 있는 대표적인 오래된 코인이긴 하지만, 참고로 그리고 윈블인가? 그 익명성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을 채용해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보셔야 되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아마 100위권의 코인까지는 아마 이 점수가 나갈 거예요. 그 이하까지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3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사 모으셔도 그렇게 하시고, 더 좋은 거는 뭐 25위권? 25위권 안이 아마 안정적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큰 범주에서 봐서 50위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CBIC 같은 경우, CVC죠. CBIC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업비트 기준에서는 쏘지 못했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건강도가 28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B에서도 상위 쪽에 있는데 699인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CBIC도 이제 간간히 보시고 스윙 매매 관점으로 플립사이드 크립토랑 차트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실 때 조금 소량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성으로 익절하고 나오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12코인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고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엔트그룹 중국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구조 점검한다. 그래서 마윈 회장이 뭐 실종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나타났어요. 등장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언급이 있었고, 요 근래 일주일 전에 아마 외신에는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마윈 회장이 생각하는 건 IT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기를 원하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엔트그룹이 금융 지주회사로 재탄생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보고서와 그러니까 중국 교수가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한 거를 저한테 이제 링크를 걸어주신 구독자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전체적인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엔트 파이낸셜을 중국 당국에서 중국 중앙은행으로 그 지위까지 올려놓는 게 아닐까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엔트 파이낸셜은 지금 싱가포르에 자리를 두고 있어요. 참고로. 그리고 네오코인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엔트 파이낸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중요한 건 IPO에 관한 얘기가 스리슬쩍하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IPO가 성사되면 중국 정부한테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엔트 파이낸셜을 망하게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뭐 중국 당국에서 막는다 어쩐다 저쩐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더 키워줄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BSN 메타에서도 아마 제일 크게 갈 코인이 네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포트에서 나쁘지 않게 뭐 어느 정도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춘절 이후, 그리고 3월달, 4월달 요 언저리에 IPO가 아마 진행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트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비자사가
블랙 커뮤니티의 암호화 도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네오뱅크 파일럿 발표. 네오뱅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다고 뭐 네오코인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마스터카드는 뭐 DCG 그룹,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의 뭐 DCG 그룹에 이제 투자를 진행했죠. 그 비하인드에 있는 은행들하고 이제 같이 해서. 근데 비자사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하고 암호자산하고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어저께 아마 여러분들이 하트를 되게 많이 코인리스에서 아마 좋아요를 되게 많이 누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거랑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거랑 바이낸스 카드를 발급하는 거랑 이건 좀 틀린 의미예요. 예.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특히나 이제 비자카드는 전 세계에서 상용화돼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게 인프라가 되게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상자산 시대로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의 100년 동안. 근데 지금은 시작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XRP에 물려 있는데 뭐 500원에 물려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4천만 원에 물려 있다. 이더리움을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물려 있다. 예전에 정고점 뭐 얼마에 물려 있다.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탈출하고도 거기서 10배가 더 가는 가격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지금 밤잠 설치시면서 너무 안달복달 하실 필요가 분명히 없다는 거죠. 그냥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냥 매집을 하시고 여유 있게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조금 찔끔찔끔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세에 1회 1비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은 2016년만 해도 뭐 40 몇만 원이었는데 이더리움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원짜리 6천원, 7천원 막 이랬었는데 되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5년 후는 얼마나 더 많이 바뀔까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법 개정에서 재개발 동의율을 확 낮출 듯. 그래서 제가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많이 부동산이 꺼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선거 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구현돼서 이게 법 집행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 조합 설립 요건이 75%에서 66%로 토지 소유주 강제 수용 반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75%의 동의율을 지주들한테 걷는 게 되게 쉽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66%로 낮춰진다면 이거는 진짜 문호가 엄청나게 열릴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전반적으로 아마 부동산 붐이 꺼지진 않을 거다. 또다시 아마 거품이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2, 3년 동안은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뭐 폭락한다라고 지금서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금융 쪽으로 많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아니라 부동산 쪽에 개인 투자자들 되게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부동산 망하면 한국 나라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정부는 세수 창출할 데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막 무너질 때 한반도는 저는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건 한번 소개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따로 부동산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따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 괜찮은 정보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선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뉴스가 안 나왔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어떤 코인 시장, 지금의 어떤 진짜 불장다운 불장이 아닐 수도 있는데,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조금 더 이제 진폭이 좀 커지는 불장이 올 거니까 너무 지금 1회 1비 하시기보다는 그냥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